지금 여러분들 봉쇄 때문에 2억 명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이게 이 중국의 체제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자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거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일단 중국의 최고 권력자 마오쩌둥이 여기 있죠. 마오쩌둥이 1949년부터 76년까지 이렇게 해먹었고 와 27년을 해먹었네. 이때는 이제 1인 지배 체제.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체제라 하면 덩샤오핑 혼자서 이걸 지휘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여럿이서 함께 지도하고 그 다음에 짱저민 때도 집단 지도 체제, 후진 타오 때도 집단 지도 체제고 다 집단 지도였어요. 다 보니까 10년 이상은 다 했고 1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때도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시진핑이 다 바꾸었죠. 1인 체제 강화로. 그러면서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릅니다. 5년 또 5년 그 다음에 향후 또 5년 하면 2027년까지인데 5년 하다가 아마 또 시진핑이 괜찮다 싶으면 또 5년 더 하지 않을까. 3년이면 확실시 10월 16일 개막하는 당대회에서 확정 전망 인민영수 칭호 부여 가능성. 그러니까 인민영수. 근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유도 안 주고 봉쇄를 하고 있고 지금 살기도 빡빡하고 부동산은 지금 막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산 사람들은 지금 집도 안 짓고 있지. 차라리 집값 떨어지는 게 나아. 집값 떨어져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집을 샀으니까 이렇게 계속 갚아 나가면서 집이 다 지어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집을 짓는 거를 멈춰버린 사람들은 그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그 시멘트 시공한데 창문 이런 것도 안 달려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 시공이 멈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솔직히 무슨 인민영수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못 살고 있는데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불만들이 수면 위로 안 떠올라오게끔 지금 중국에서는 이걸 다 막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막느냐? 자, 중국 공산당 권력 구조입니다. 권력 구조. 이것도 보면 재밌을 거야. 일단 10월 16일에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개막을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19기 중앙위원 대표 해 5년간 성과 등 업무 보고 및 향후 5년 청사진 제시. 그러니까 이런 업무 보고 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업무 보고 때는 당연히 무슨 코로나 제로 만들어냈다. 내가 이렇게 연임할 때는 코로나도 제로 코로나였고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또 얘기를 하겠죠. 미국은 지금 100만 명 죽었다. 미국은 지금 100만 명 죽었는데 지금 중국은 제로 코로나다. 이런 거를 성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럼 17일부터 21일까지가 당대회 대표 20기 중앙위원 200여 명, 중앙기율검사위원 선출 및 당헌 개정안 심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일에는 당대회 폐막, 당장 개정안 처리, 20기 중앙위원 후보 중앙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 명단 발표 이제 확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일에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총서기 선출 발표. 자, 그리고 중국의 이게 권력 지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고 권력은 이제 시진핑이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시진핑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근데 이 7명에는 시진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그 다음에 리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높은 사람들 7명.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정치국 위원 25명. 이게 상무위원 포함해서 25명. 이게 이제 수뇌부들이고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이제 중앙위원 약 200명, 후보 중앙위원 약 170명, 이렇게 또 이제 확정을 짓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대표 대회 당대표, 거기에 이제 2296명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중국의 이제 지방 쪽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당 대표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 총원수, 자 여기 2021년 말 기준 9,671만 명. 약 1억 명이죠. 1억 명.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중국 공산당원만 1억 명. 근데 여러분들 이 1억이 그 다냐?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원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원들의 가족들도 다 포함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요번에 코로나 때 이 공산당원들을 위해서 일했던 방역 요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빨간 완장들 있잖아. 이 중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다 합치면 그냥 공산당원이랑 관련 있는 사람들 한 몇억 명은 되지 않을까? 최소한 3, 4억은 되지 않나? 이게 이제 16일 날 정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뭐 정해졌겠죠. 근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IMF에서 나온 전망이 있어요. IMF 중국 내년 하반기까지 제로 코로나 유지 전망. 그러니까 내년 1년도 내내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중국은 봉쇄를 될 거다라는 전망을 IMF에서 내놨는데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얘기를 한 거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바넷 IMF 중국 주재 대표는 14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IMF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내년 하반기에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인구 집단 검사와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도시 봉쇄 등을 포함한다. 바넷 대표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2%에서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근데 그렇게까지 봉쇄를 했는데도 3.2%면 야,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그런데 또 일부의 시선은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시선이 있냐면 요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중국 평론가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공산당의 관리에 제재받지 않고 마음대로 중국을 평가하는 그런 중국인 평론가들이 있어요. 그런 평론가 중에 한 명은 하는 얘기가 중국은 아마 내년에 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지 않고 점점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게 될 거다. 조금씩 바꾸게 될 거다. 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지금 전 세계가 다 국경을 풀고 있고 이제 다들 그냥 위드 코로나 가고 있는데 중국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이미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뭐 내년 4년째 5년째 더 이렇게 간다고? 그것보다는 중국도 아예 이렇게 풀기보다는 조금씩 지금처럼 이렇게 빡신 봉쇄는 안 하지 않을까. 조금씩 풀면서 중국도 이제 여행 이런 거 풀어야지. 중국도 여행 자원이 이게 얼마나 많고 여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데 중국이 그걸 아예 포기할 리는 없잖아요. 조금씩 풀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 근데 중국이 아무리 그거를 어차피 풀긴 풀어야 될 거야. 제로 코로나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어. 근데 풀긴 풀되 아무리 조금씩 풀더라도 이 중국의 인구가 있잖아요. 중국 인구가 그리고 중국의 인구 밀집도가 거기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아마 추정을 해본다면 그럼 아무리 조금씩 풀더라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 거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게 될 텐데 미국이랑 약간 비교를 해봅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코로나 터진 지 지금 3년 동안 확진자가 총 약 1억 명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1억 명이 나오고 사망자가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왔어요. 치명률이 약간 1.1% 정도. 그리고 미국의 인구수는 3억 3천만 명. 근데 여기에 빗대어 보면 예를 들어서 대략 그냥 여기의 그냥 진짜 이건 대충 계산하는 건데 4배를 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4배를 곱했을 때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 14억 인구 중에 이걸 약간 4배를 이렇게 곱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중국은 멀리 보면 확진자가 약 4억 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사망자는 400만 명. 근데 지금 코로나 변이가 많이 되었고 코로나 독성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여기서 그냥 반으로 깐다 치자. 여긴 치명률이 1.1%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0.5%로 계산을 한다 쳤을 때 그래도 200만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냐면 일단 뭐 외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백신은 그냥 물 백신이니까 뭐 미국 백신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저기 백신들 백신 맞고서도 다 걸렸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백신이 효과가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백신은 더 물 백신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게 만약에 중국의 내년이 그거를 풀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조금씩 풀어도 중국은 자유를 얻는 대신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거고 그 확진자 중에서는 이제 사망자가 피할 수 없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봉쇄돼 있잖아요. 대부분 도시가 봉쇄되어 있고 막 그렇게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풀었을 때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중에 사망자가 많아진다면 지금 너희들 중의 이렇게 참 존경하고 있는 너희들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사망자가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봉쇄되어 있는 게 오히려 좀 덜 슬플 수도 있다라는 평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것도 일리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렇게 봉쇄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은 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자도 많이 늘 텐데, 그 중에 만약에 지금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빨리 우리한테 자유를 줘.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갑자기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 아주 존경하는 그런 주위에 지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슬픔은 또 어떡할 거냐. 와, 그때 되면 진짜 전 세계가 이미 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는 그냥 뭐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되면 아마 중국에서는 막 확진자가 얼마 나오고 사망자 얼마 나오고 뭐 의료 체계 붕괴 이런 기사가 다시 한번 또 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 너무 아니다 싶으면 또 봉쇄를 하겠지. 하지만 내년에는 이미 시진핑의 3년임은 확정이 된 상태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이제 조금씩. 그리고 제일 가능한 시기가 언제 푸냐면 내년의 중국 설날이 끝난 뒤에, 그때부터 조금씩 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 전에 풀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중국의 설날은 인민대이동이야. 진짜 중국의 몇 억 인구가 고향으로 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이동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대이동을 하면 당연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설날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봉쇄를 풀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풀면서 컨트롤하면서 확진자 너무 많이 안 나오게끔 조금씩 컨트롤하면서 풀면서 내년의 중국의 10월 1일이 또 국경절이잖아, 중국의. 근데 국경절 때 또 막 확진자가 많고 막 여기저기 난리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까지 아마 조금씩 풀면서 조금씩 그걸 컨트롤해 나가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